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변을 배출하는 통로로만 여겨졌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장이 신체 및 정신건강, 비만, 노화,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장내 면역세포와 신경세포 그리고 장내 세균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은 장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은 우리의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변비, 혈당 조절,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 등 우리가 흔히 겪는 고민들은 모두 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장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왜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1980년대 초 대장질환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위상이 달라졌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과 뇌와 장이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 질환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늘어났다. 자꾸만 재발하는 크론병 때문에 소장을 여러 번 절제하는 여대생이 있었다. 그녀는 짧아진 소장 때문에 영양분을 소화 및 흡수하지 못했다. 결국 정맥에 주사 형태로 영양분을 넣어야만 했다. 당시 그녀의 상황이 마음 아파서 백방으로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경험 많은 의사와 영양사를 만나기 어려웠다. 결국 그 여대생은 영양실조로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대다수가 소장과 대장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선 잘 모른다. 소장은 인체에 들어온 영양소들을 몸속으로 흡수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장의 질환이 생겨도 일부만을 절제하기 때문에 영양 불량이 생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장은 조금 다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대장을 모두 절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장의 주된 기능은 흡수만이 아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면역력과 관련이 아주 깊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소화 흡수를 거치고 나머지 불필요한 찌꺼기가 배설물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긴 과정을 생각해보자. 이 정교한 과정이 문제없이 계속되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장이냐다. 소화기관이라는 설명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먼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 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우리 몸에는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마지막으로 항문으로 이어지는 긴 소화관이 있다. 그중 대장은 5에서 7cm의 직경과 1.5에서 2m의 길이를 가진 관 모양의 장기로 맹장, 결장, 직장으로 분류된다. 소화흡수 과정 이후 생성된 무름 대변을 소장으로부터 받은 대장은 수분을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던 대변은 1.5에서 2m의 대장을 지나는 동안 수분을 흡수당하면서 점점 단단해진다. 그 결과 대변은 단단한 고체 상태로 직장에 도달한 후 항문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 장에서는 매우 활발한 면역 반응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면 배탈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세균이 묻어있는 상추쌈을 먹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균의 일부는 먼저 위장 내 강력한 산에 의해 죽고 이후 장내 다양한 면역세포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해균이 죽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균의 특징과 양에 따라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장만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평소 손을 잘 씻고 유해한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익히지 않는 음식은 조심하며 채소와 과일은 잘 씻어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턱관절과 치아로 잘게 찢은 후 분쇄하고 식도를 거쳐 위로 보낸다. 위에서는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물이 단백질 분해 효소와 잘 섞인다.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십이지장,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 섞인 후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입자로 분해되는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소장에서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빨아들이는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흡수된 영양분은 각 장기와 세포의 활동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된다.
우리 몸은 항상 소화와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간과 췌장은 기능적으로 함께 활동하는데 간은 담관을 통해 담즙을 십이지장에 분비하고 췌장은 췌간을 통해 췌장액을 십이지장에 분비한다. 실제로 소화 기능은 주변 장기의 많은 도움으로 원활하게 진행된다. 소화에는 내분비 호르몬도 작용한다. 소화기관의 내분비 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단백질이나 호르몬을 분비해 혈액을 타고 목표 세포에 도달한다. 위장 간의 운동은 외내인성 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구조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소화에 기여한다. 소장은 약 7m의 길이를 가진 장기이지만 내부에 육모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 육모라는 미세한 돌기가 아주 빡빡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화된 당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대장에서는 수분의 흡수가 일어난다. 소장에서 넘어온 하루 2000cc 액체가 대장에서 흡수되고 나면 약 10분의 1인 200cc로 줄어든다. 엄청난 흡수 기능 때문에 대장은 우리 몸의 스펀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스펀지 같은 대장의 흡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장에서 우측 결장으로 액체가 도달할 때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가 주로 이뤄진다. 이후 횡행결장으로 내용물이 넘어가면서 딱딱해진다. 소장에서의 액체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대변의 형태가 된다. 이런듯 대장은 수분과 전해질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염증이나 약물로 인해 설사를 심하게 하면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상 신호를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대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대장은 뱃속 가장자리에 위치한 소화기관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길이는 평균 1.5m 정도다. 대장 길이는 키와 비례하기도 하다. 또한 내부 공간이 넓어서 많은 양의 가스와 대변을 저장할 수 있다. 대장은 위치에 따라 상행결장, 간만곡부, 횡행결장, 비만곡부, 하행결장, S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S결장 이후에 항문까지 약 15cm 길이의 결장을 직장이라고 일컫는다. 직역하면 고든장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굴곡이 있다. 항문 근처에는 직장뿐 아니라 배변을 조절하는 항문 관략근이 존재한다. 배변의 조절은 아주 복잡하고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기여한다. 예를 들면 직장의 용적, 외관략근, 내관략근과 골반, 올림근 등이 배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또한 대장에는 많은 자율신경들이 분포하고 또한 장벽의 근육에도 신경절이 분포하고 있어 배변에 도움을 준다. 소화시간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식사 후 음식이 위장과 소장을 통과하는데 약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 대장에서 추가적인 소화 및 물의 흡수가 이뤄지고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제거된다. 1980년대 마요 클리닉의 연구자들이 건강한 사람들 21명을 대상으로 소화 시간을 측정했다. 음식이 대변으로 나오는데 총 이동 시간은 평균 53시간이었다. 대장을 통한 평균 이동 시간은 40시간이었고 남성의 경우 33시간, 여성의 경우 47시간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식사 후 평균 하루 반이면 소화된 찌꺼기가 배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루에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배변하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이다. 배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80세 고령의 여성분은 과거 2차례 장후암과 직장암 때문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방사선 치료 후 직장암이 완전히 소실된 것 같아 지켜보는 중이었다. 그러나 지켜보던 중 변실금과 지속적인 혈변 증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빈혈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녀의 삶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심한 직장 점막의 손상이 발견됐고 이 손상이 혈변의 원인이었다. 대중적인 치료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어 할 수 없이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수혈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또 다른 분은 60대 여성분으로 4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곧 완치를 앞두고 있었다. 정기적인 검사만 받고 있던 중 폐렴 때문에
경구용 항생제를 복용한 이후 지속되는 혈변, 복통, 설사로 치료를 받게 됐다. 검사 결과 항생제로 인해 유익균이 감소하고 대장 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가해 특히 크로시디움 디피실레라는 균이 원인이 되는 위막성 대장염이었다. 이처럼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학하지 못하지만 배설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대장 운동 기능은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장벽에 위치한 신경의 신호를 받은 대장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하며 장내에 들어온 음식물을 섞거나 항문 쪽으로 밀어낸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수의적 운동이라 한다. 대장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계는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인성 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 각각 장운동을 억제, 촉진하는 일을 한다. 내인성 신경은 대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신경으로 장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대장의 운동에 관여한다. 이 내인성 신경이 일부 대장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거대 결장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 거대 결장증은 심한 변비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대장 안에는 장내 세균들이 존재하고 이 세균들의 균형은 우리 몸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장 건강의 핵심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다. 대장 안에는 400여 종이 넘는 세균들이 우리 몸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한다.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하며 유익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장내 유익균이 잘 번식하면 짧은 사슬지방산이 만들어진다. 짧은 사슬지방산은 대장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장은 위나 소장에 비해 그 기능이 적고 소화된 음식을 배출하는 통로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장 질환이 점점 증가하면서 대장 기능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여러 연구에 대해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물과 전해질을 흡수, 배설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장내 미생물이 여러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 뇌와 장에 밀접한 상관관계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변비는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장질환 중 하나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를 거르거나 적은 양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대변의 양이 부족해 변비가 발생한다. 즉, 대변을 밀어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지만 대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변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수분 섭취가 적거나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대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대변이 밀려나지 않는다.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적정한 양의 식사와 식이섬유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을 부드럽게 해줘 배변을 도와준다. 대장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걷기가 있다. 본인의 식습관과 운동 외에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한 변비약을 복용하거나 무리한 관장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외에 변비가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장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설한다. 이러한 장의 기능은 골든타임의 지배를 받는다. 즉, 소화 흡수와 노폐물의 배설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특히 배설물은 우리 몸에서 보통 18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배설돼야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의 유산균과 섬유질이 충분해야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변비 등의 이유로 장의 노폐물이 축적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류마티스,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 물질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에 변비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변비약은 작용 기전에 따라 다양하다. 대장 내의 변의 부피를 키워 장 미생물을
장 내용물을 밀어내야 하는 약,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하는 약,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 변을 기름으로 코팅해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약 등이 있다. 특히 자극성 완화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복용량을 점점 늘려야 하며 복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변비약의 복용량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소나 대장의 유익균이 모두 배출되는 단점이 있다. 변비약은 계속 복용하는 것이 아닌 갑자기 장을 비워야 하거나 힘을 주지 않고 배번해야 할 일회성으로 복용해야 한다.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장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는 녹차, 홍차, 커피 등의 섭취는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소화 배설은 소화효소나 소화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근육의 수축이다. 그러나 이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같은 근육이 아닌 각 장기의 벽에 위치한다. 이들은 평활근이라는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평활근은 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활근의 수축은 다양한 소화효소나 소화액의 분비에 필요하다. 평활근이 수축한 결과 음식물들이 소화액과 잘 섞이고 소화기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소화, 흡수, 이동의 과정은 대부분 아무런 느낌과 증상이 없이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평활근이 수축하는 것을 통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섭취하여 장이 팽창할 때도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활근이 수축하여 가스를 배출한 후에는 불편감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이러한 증상은 포드맵 함량이 적은 음식을 일정 기간 섭취하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드맵이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알코올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로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음식을 말한다. 그러나 포드맵 함량이 높은 음식 중에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전문가들도 저 포드맵 시기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을 권유하진 않는다. 참고로 대표적인 고포워드 음식, 즉 많이 포함된 음식은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사과, 배, 복숭아, 유제품 등이 있으며 저포드맵 음식, 즉 포드맵이 많이 있지 않는 음식은 쌀, 고구마, 감자, 바나나, 오렌지, 딸기 등이다. 오늘은 장 첫 번째 이야기로 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장의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